자,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점상로트의 단연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부분들은 이제 일정에서 많은 중요 일정들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어떤 걸 둘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어제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실질적으로 이 메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D+2 어제 시점에서 우리가 재건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다가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6개 메인 섹터를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슈가 결국에 바이든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회담, 여기서 어떤 것이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이 결국에 우리 시장으로 빠르면 내일이 될 것이고 늦으면 모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슈들, 그러면 자, 내가 트럼프 입장이라면, 우리 미라 앵커님이 바이든 입장이라면 나는 우리 바이든 미라 앵커님한테 뭘 요구할 것인가, 나의 공약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공약을 이행해서 실행해서 결과를 끌어들일 거는 결국에는 종전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 재건 관련 이슈가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한번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재건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항공 우주 쪽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머스크가 강력한 우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공 우주 섹터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일단 요 세 가지가 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이 세 가지에서 또 우선순위를 잡은 게 어떤 게 가장 빨리 움직일 것이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에 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도 있고 항공도 있고 방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많지만은 백악관에서 회담할 때는 메인이 될 부분들이 이 세 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한 뒤에 나왔던 거예요. 방산을 또 뽑았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방산 물자들을 무상으로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비어있는 군사시설 비축을 해야 된다, 이런 쪽들을 또 취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 이슈들을 한번 봤던 부분이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인데,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 연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LNG선이라든가 이런 운반선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선 섹터 역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뽑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섹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는 한화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조선에서는 우리가 내일 시점에서 앞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STX 엔진, 이쪽을 보자라는 거예요. 특히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방산, K2 전차의 엔진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 두 가지 이슈가 겹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재건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장으로 부각됐던 것이 아스콘 재활용,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요가 증가된다. SOG가 그래서
대장주로 급부상하면서 시세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Y스틸텍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역시도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쪽을 보자라는 것이고, 방사는 이제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현대 로템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이 부분을 보자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조선과 방산 쪽에 영업이익 증가율 한번 보는데, 재고는 눈 씻고 찾아보니까 2025년, 2026년 예고 공시가 없어요. 실적은 없어요. 그래서 재건주 쪽은 일단 영업이익 증가율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설명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조선 관련 섹터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본다면 어제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보더라도 2025년 실적 개선 증가율이 나오는 거는 한화 오션이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평가됐다. 워낙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크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중공업도 밑에서 올라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기자재 쪽도 태웅이나 성광밴드나 세진중공업도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여러분들 감안했을 때 우리가 1, 2, 3, 2 순서를 잡는다면 저는 한화오션을 1번으로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대미포,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 아니면 한화오션은 원톱으로 놓고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 우선순위를 바꾸면 비중 조절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 1,407원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큰 것은 강판 업체죠. 철강 업체들과의 조선 업종과 지금 가격 가지고 줄다리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인상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조선 기자재 쪽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만큼 기대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여러분들이 2025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지속적으로 메인에 관심 1순위를 둬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제 다루지 않았지만 방산 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방산 섹터를 보면은 제일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잡았거든요. 작은 한일 단조라든가 그다음에 퍼스텍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다 제치하고 큰 주식을 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이제 내년부터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죠.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 증가율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올해가 제일 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을 보더라도 올해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내년도 역시도 감소하지만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보면 올해 136%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작아지지만 한화 시스템은 또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또 높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중소형주 맥락에서 HVM을 본다면 올해는 24%로 작지만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95%예요. 그러면 지금 크게 움직이는 6개 섹터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 로템이라든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상승할 여력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산 쪽에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의 상승 여력, 실적과 함께 시총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있고, 중소형 방산 쪽에서 본다면 HVM 같은 경우는 지금 3,356억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3,356억, 26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끌어놔두더라도 지금 방산주들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요걸 기준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고평가 맥락은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개선이 내년과 후년까지도 되기 때문에 소형주 맥락에서는 HVM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소형주 저처럼 수익률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소형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HVM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미라앵커님처럼 엉덩이 무겁게 튼튼하게 지수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작게 가는 면역 전략을 쓰신다면 대형주 맥락이죠. LIG 넥슨이라든가 현대로템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방산주들 역시도 회동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재건이에요. 재건 섹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들 많아요. 뭐 동전주부터 해서 결국에는 시총이 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Y 스틸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데모라든가 이런 쪽들은 실적 예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보면 과거에 재건주로 부각됐다가 최근 시세 탄력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HD 현대인프라예요. HD 현대인프라를 한번 우리가 예상 추정 이익 잡아놓은 걸 본다면 이거는 그냥 우선순위에서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요걸 본다면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180억이었어요. 여기 보면 4,18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418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은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급등했다고 올해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한 부분이 바로 실적 부분이 여기서 부진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기대되는 부분들은 2025년도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최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연단위는 없지만 결국에 지금 탄력이 떨어졌던 부분은 반기 부분에서는 실적 부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실적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영업이익률이 146억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반기, 1분기, 2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꼴랑 40억이에요. 그렇다면은 3분기, 4분기 집적되지 않는다면 작년보다 실적 둔화가 실적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재건주들을 지금 실적 비교를 하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고 공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은 현재 가치보다 기대감이 먼저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든의 트럼프 회동에서 재건일을 제일 먼저 보자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건주 쪽에서 여러분들 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보면, 자, SG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거 역시도 실적 예고 공시는 없는 그러한 국면이고 유상증자까지 했지만 결국에 이런 이슈가 되면
결국에 재건이 크게 문드러졌고 그다음에 아스콘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80% 반등이 나왔던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는데 결국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부토건 저는 이거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동전주라서 저는 이런 것들은 버려버리는데 결국에 여기서 보면 SY라든가 자 SY는 오늘 긴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 많지 않았지만 결국에 항상 보면 300일에서는 한번 걸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요걸 돌파해야지 크게 한다 밀렸기 때문에 저는 SY를 잡지 않았던 거고 반대로 이제 SY 스틸텍을 보면 자 SY 스틸텍 보면 부담은 없어요. 부담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실적 전망은 떨어졌지만 이게 대장주 역할이 되는 거고 이미 지난달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 보더라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죠. 요거에 대한 항상 여러분들 소기명을 말씀드렸죠. 이날 움직였던 평균 가격 이상에서 저가가 마무리되면 요 고점은 돌파할 확률은 90% 이상이다. 반대로 평균가에서 하락 조정이 마무리돼서 반등 나오면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Y 스틸텍 같은 거는 6, 7천 원을 목표로 줬던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가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 7자를 구경하자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최근에 부각받았던 거는 현대 에버다임이에요.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일도 양단에서 자 지금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재건주들은 한번 움직임이 남아있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원에서 11,000원 잡습니다. 했을 때 어제 1,890원까지 갔기 때문에 매도 일단 쪽 갖고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했죠? 이거는 반등 나오는데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고 밀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 가격 수준이면 9,500원 전후면 우리 한번 다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도 흔들렸는데 재건주들 보면 SY 스틸텍이라든가 현대 에버다임을 보면 어때요?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반대로 SY 같은 경우는 우리 미라앵커님께서 봤던 SY는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늘었다는 거 전일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감소하고 양봉이 아닌 음봉, 충남 아산시 음봉면이 떴기 때문에 저는 SY보다는 SY 스틸텍을 보자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 이슈가 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방산 역시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끝나진 않은 그런 시그널. 물론 저는 종전이 된다면 방산주들의 기대는 사그러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방산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우선순위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 보는 우선순위로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현대 로템, 한화 시스템 요거를 우리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은 이 세 개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맥락으로 보시는 분들은 HVM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첫 번째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화 시스템이 먼저 움직였죠. 한화 시스템이나 현대 로템을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화 시스템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본다면 자, 지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같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자, 지금 2023년도도 2022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어요. 물론 2021년 여기가 1,121억으로 해서 1,121억에서 여기가
최고 실적을 보였다가 2023-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그다가 올해가 다시 반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2022년도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2,200억이에요. 그러면 2021년보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경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죠. 사상 최고 실적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주가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화 시스템을 본다면 방산주 이슈가 불면서 최근 5일 동안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반대로 보더라도 이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신고가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내년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은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그러면 다시 영업이익률 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한화 시스템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었죠. 현대로템. 그 다음에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HVM과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었죠. 그럼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소형주 쪽으로 보면 HVM을 보면, 자, 실적표를 본다면 HVM은 지금 보면 올해 2024년 올해가 46억으로 최대 실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 실적을 보면 90억으로 또 최대 실적 달성하죠. 그 다음에 2026년도 106억으로 최대 실적이 진행되는데, 근데 왜 이거를 강추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추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상장이 올 6월 달이에요. 올 6월 달 상장하면서 2025년 추정이익까지 갔다가 공모가 산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2025년 추정이익까지도 산출해서 공모가가 결정됐지만, 결국에 우리가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보더라도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국면이라면 HVM 역시도 31,750원에 신고가 돌파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꼬리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면 HVM은 방산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22,100원에서 31,750원 신고가 부근까지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소형주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HVM을 봐야 될 거고, 반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현대로템을 우리가 보자고 했던 부분들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죠. 2025년도까지도 2026년도까지도 꾸준히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을 봤을 때 현대로템 역시도 작년에 2,100억 나오면서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가, 자, 2023년도에 2,100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4,400억, 작년에 대비 100% 이상 증가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 또 내년도에도 6,490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을 상정했을 때 영업이익의 10배수에서 12배수 정도가 시가총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거기서 오차가 크게 나지 않다는 거라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신다면 6,705억 정도라면 이거 역시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8천억이에요. 6조 8천억.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왔죠. 그러면 결국에 12배수로 한다면 현대로템 역시도
대략 7조 6천억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 기관들 매도하면서 지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됐지만 68,000원 고점 이후에 지금 한 달 가까이 쉬어가고 있어요. 쉬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 매물 부담이다. 하지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지금 현재 주가 단기 이평과 현재 캔들의 이 괴리 이격도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격도를 봤을 때 결국에 현대로템은 이익 개선율이 기대되고 있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격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정받고 빠진다 하더라도 현대로템은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68,000원 저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LIG 넥스원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를 보면, 여기를 한번 LIG 넥스원 한번 볼게요. 네. 자, LIG 넥스원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캔들과 이격은 높지만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 맥락으로 여러분 보셨을 때 소형주,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결국 HVM이 되겠지만 미라인 컨셉을 안정적으로 간다면 저는 현대로템을 담아야 된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방산과 재건을 했어요. 방산과 재건했는데 결국에는 나왔어요. 이제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를 보면 한화오션을 저는 원픽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한화오션을 원픽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매수하고 싶은 가격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36,000원 요 밑에서 오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실적 개선이 좋기 때문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밀리더라도 겁내는 게 아니라 매수하자.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감자후에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더라도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44,000원 부분까지는 실적 기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한화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이것도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한화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 HD현대중공업이라든가 보면 다 움직였는데 삼성중공업도 그동안 유상증자를 통해서 실적 부진과 유상증자를 통해 물량들을 어느 정도 다 소화시켜 놓은 그러한 과정이 나온 상태에서 삼성중공업의 실적 개선을 보더라도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회동 일정을 가지고 1순위로 재건을 잡았지만 조선기자재 섹터 역시도 시장의 관심은 주목받을 수 있다. 왜? 실적 개선이 월등히 두드러지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최고의 실적은 신고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중간중간 흔들림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도토리 백날 굴러가는 것보다 늙은 호박 한 번 굴러가는 게 멀리 가듯이 여러분들 정신사납게 맨날 단타만 치지 마시고 실적이 기대되고 이슈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면 한번 신고가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신고가 도전하는 그런 강단 있는 투자를 하셨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 초래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